안녕하세요. 똑딱이 방송입니다. 제가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은 일요일에는 주식장인 카페의 투자 전략글로 대체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똑딱이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주식장인 카페 투자 전략글로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큰 하루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 부분은 서로 이제 한 번씩 본토 공격으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림자 전쟁에서 벗어나는 본토 공격, 그러면서 서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면서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서로 한 번씩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좀 자제를 할 가능성도 엿보이곤 있어요. 물론 중동이라는 곳이 언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한 번씩 주고받은 이후에는 좀 다소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 변동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개입 가능성, 이 두 번에 대해서 급등하던 환율이 이제 다시 되눌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세는 계속 살아 있는데 외환 당국의 이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눈치 보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은 아래로 뭐 이렇게 막 확 내려간다거나 꺾인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계속 어느 선에서 자꾸 지지가 되면서 우위를 자꾸 노려보는 그런 상황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정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보다는 어느 정도는 큰 변동성을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미국 금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다고 그랬는데 다우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다우 지수는 사실 나스닥 지수보다는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지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양봉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앞선 이 고점이 이제 상추의 시그널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몰라도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회복 과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정이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닌지, 요거는 이제 만기일 영향인지 아닌지거든요. 만약에 주 초반에, 이번 주 초반에 그대로 지지권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이번 조정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이 형성되면서 회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주 초반에 다시 빠져버린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아직은 조정이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초반의 흐름이 다우지수는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우는 올랐지만은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봐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 똑딱이 방송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 하향하면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과 지수가 이격이 좀 벌어져야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예상을 했는데, 추가 조정이 금요일 나왔지만 아직은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번 더 빠져야만 이격이 생기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반등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6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사실 한 번만 더 빠지면 이격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연속 7거래일 연속 조정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역시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다우와 다르게 금요일 날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종목이 금요일 날에 23.14%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AI 핵심의 인프라인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이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해 가지고 이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열풍과 함께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주가도 앞서서 크게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물론 최근 3개월 동안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수화를 급등 후에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기대가 높았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안한다 바로와 같은 경우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실적 예상치를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본 실적 발표는 5월 7일입니다. 3분기에 SMCI는 1월과 3월이 3분기예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37억 달러에서 41억 달러. 그리고 월가 예상치는 4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41억에서 45억 달러를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 근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예전과 달리 예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MCI 같은 경우는 본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예비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걸 발표하지 않으니까 실적이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거 실적 안 좋아지면 빠지지 않을까? 던져야겠다. 던지고 너도 나도 던지고 도미노 현상으로 막 투매 나오고 하면서 금요일날 폭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SMCI는 5월 7일이 실적 발표니까 5월 7일이 실적 발표니까 이제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회사 측에서 아니다 괜찮다라고 뭐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비 실적을 발표하거나 뭐 이러면은 주가가 다시 안정을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5월 7일에 본 실적 발표까지는 막 계속 추정. 아, 이거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텐데. 안 좋은 거 아니야? 괜찮을 텐데 하면서 막 이게 주가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럴 가능성이 있죠. 눈치 보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이 영향으로 이제 이 칩을 여기에 탑재하는 회사였으니까 엔비디아도 요 SMCI 폭락 때문에 10%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놓고 볼 때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엔비디아는 이미 974달러에서부터 매물수화를 거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매물수화를 거치다가 이 영향으로 금요일 10% 빠지면서 60일 이동평균선 하향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S&P 500, 이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500달러 아래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다 5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갔었죠, 이렇게. 1000달러 부근까지 974달러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1000달러와 500달러의 중심이 750달러가 있어요. 뭐 974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만큼 좀 낮춰서 잡을 수는 있어요. 뭐 725포인트 정도. 그래서 725에서 요 750포인트 사이 여기에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기준을 이렇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725에서 750달러 이 박스권의 중간 기준점인 이 기준선을 갖다가 지지를 해준다면은 요쯤에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또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까지 깬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700달러 선에 위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반응을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가 있으니까 여기서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관악폭입니다. 그러니까 20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두 곳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725에서 750의 이 기준선. 또 하나는 20주 이동평균선. 알았죠? 예, 둘 중에 하나 어디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지가 되고 안정을 다시 되찾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0주 이동평균선을 하향을 했었어요. 그죠? 20주 이동평균선 하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점이 이제 6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다가 밑골이 달았는데 6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건 관악폭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2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은 아래로는 요 60주 이동평균선 대략 2550포인트 쪽인데 2550포인트 쪽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건 관악폭이니까 또 저가 매수의 영역이 됩니다. 자, 우위로 반등할 경우에는 20주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2620포인트에 있는데 이 우위로는 또 매물 공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 우위로 갈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현재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건 일봉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좀 크잖아요.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벌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주 이동 평균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앞에 20주 이동 평균선 2620포인트를 돌파한다면은 요 2650포인트에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아래로는 2550포인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가 매수의 영역 관악복, 위로 올라갈 때는 2620포인트 위는 저항 공방, 만약에 뚫으면 26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역권에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코스닥 지수는 주봉 차트로 보면 20주 이동평균선과 6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다가 지난주에 깨버렸어요. 그죠? 깨버렸죠. 여기가 855에서 860포인트 바로 이 영역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역권에 있는 건데, 그 영역을 지금 하향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권을 다시 회복해준다면 안정을 찾겠지만,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아직은 좀 불안정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는 여기를 회복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아래로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의 저점입니다. 833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를 이번 주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서 특히 목요일 날에 이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는 양음양 패턴, 양봉을 만든다. 이러면 이거는 833의 지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회복을 시도하는 영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833포인트를 깬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직 불안정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관악폭 영역이지만 불안정 구간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5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을 벌이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 매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갖고 이번 주 지수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주로 세 가지의 상황을 갖고 우리가 점검 포인트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SMCI하고 엔비디아의 영향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들은 지수 조정 구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매물 수하를 거쳤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SMCI하고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향이 나오니까, 만약에 버티다가 밑으로 밀려버리면은 이게 매물벽이 돼버리니까 당분간 이게 조금 어려운 영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그 다음에 요 SK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대략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요 영역권입니다. 요 영역권인데 주가가 물론 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는다. 그럼 아주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요 영역권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움직여줘야 돼요. 요 영역권도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관악폭이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시간은 좀 걸린다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알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다시 어느 시간적으로 좀 단기간에 다시 또 회복을 시도하려면 요 자리에서 좀 지지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 빠지면 더 좋은 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러나 요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관악폭이라 어느 순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또 반등할지 모르더라도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보일 것인가를 SK 하이닉스의 이 기준을 갖고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국인 선물입니다. 역시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또 대량 매도를 하고 이 매도폭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6월물 선물 매도 누적이 46,300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계속 우리가 주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이 누적 매도가 5만 계약대로 들어가면은, 5만 계약 위에서는 얘들이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청산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6,300계약 6월물 선물의 경우 누적 매도인데 이게 추가 매도가 이루어지더라도 5만 계약이 넘어간다. 그러면 5만 계약대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얘들이 청산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는 좀 갖고 지켜보셔야 돼. 알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언제 매수로 전환하는지 그 타이밍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중요 실적 발표와 중요 경제 지표 발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테슬라가 23일, 메타가 24일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미국 증시의 어떤 향방에 있어서 또 중요하다. 특히 나스닥 지수에 있어 갖고 그죠? 그 부분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지표라고 그랬는데 경제지표 중에서도 이제 22일에는 여긴 나오지 않았네요. 22일에 뭐가 있냐면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의 이 구간에 한국의 수출입 현황 발표가 있어요. 22일에. 그리고 25일에는 뭐가 있냐면은 25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어요.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23일에 뭐가 있냐면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요게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또 발표가 있는데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5일에는 미국 역시도 1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어요. 요게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특히 26일인데 이때 뭐가 있냐면 미국의 3월 PCE 물가지수 요게 대기하고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인데 이게 연준이 금리 정책을 펼칠 때 주요 변수로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어찌 보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 PCE 같은 경우 지난해 3월 대비 2.6%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2.6% 상승. 만약에 전망치 이하로 나오면 증시에 긍정적이에요. 2.6% 이하로 나오면. 그러나 2.6%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금리나 기대감 후퇴로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SMCI하고 엔비디아의 폭락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외국인의 환물의 매수 전환 타이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실적과 경제지표에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중동발 어떤 불안, 그리고 금리나 시점의 후퇴, 반도체 급락, 이런 부분 등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구간이죠. 이럴 때 이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실적일 텐데요.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는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차별화 관심이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이렇게 일요일 일단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 뭘 체크해야 되고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어요. 예. 남은 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 이번 주 좀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